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입니다. 오늘은 김미경 지음 우리 학교 출판 청소년을 위한 비폭력 대화 중에 도덕적 판단의 말 챕터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프린스 앤 프린세스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사람들이 마녀라고 부르는 이가 등장합니다. 마녀는 외딴 성에 살고 있는데 왕이 마녀를 잡아오는 사람과 공주를 결혼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러 지원자들이 마녀가 살고 있는 성을 공격합니다. 앞 사람이 실패하면 뒷사람은 더 강력한 무기를 동원합니다. 마녀 역시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쏘는 대포를 마녀는 다시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마녀를 잡으려는 시도가 실패를 거듭하자 더 이상 지원자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껏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한 소년이 나섭니다. 온갖 무기와 병사들을 동원했던 다른 지원자들과는 달리 소년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작은 칼마저 내려놓고 맨몸으로 그 성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녀가 문을 열어주며 소년을 맞이합니다. 이 성에 들어오기 위해 주인인 내 허락을 구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마녀는 소년에게 성 이곳저곳을 안내합니다. 세계 각국의 그림과 책을 모아놓은 도서관, 햇빛을 이용해 아름답게 가꿔놓은 정원,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 실험실 등을 보며 소년은 깜짝 놀랍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마녀와 실제로 만난 사람이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녀는 야채들을 가꿔서 야채 스프를 먹는다 라고 하고 더 이상의 공격이 없을 것이라는 소년의 말에 투구를 벗기도 합니다. 소년은 사람들이 마녀라고 이름 붙여놓고 공격했던 사람들에게 책을 읽고 발명을 하고 들꽃을 가꾸고 채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지원자들이 온갖 무기로 공격했던 것과는 달리 소녀는 이웃집을 찾아갈 때처럼 똑똑똑하고 문을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마녀라고 부르는 이에게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는 대신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대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마녀는 자기를 존중해준 소년을 귀한 손님으로 맞이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친구를 두고 걔는 착해, 걔는 이상해 라고 평가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좋은 아이, 나쁜 아이라는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기준으로 특정한 판단을 되풀이하면 그 사람에 대해 고정적인 이미지가 마음속에 자리 잡아 편견이나 선입견이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착한, 너그러운, 똑똑한 사람이 생기고 나쁜, 못된, 쫀쫀한, 멍청한 사람이 생기는 것이지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내 눈은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게 됩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어김없이 그 사람의 나쁜 점만 찾게 됩니다. 상대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상대를 마녀나 괴물로 여기면 그들을 만났을 때 내 말과 행동에서 벌써 그 기운이 나타납니다. 생각을 숨기고 예사롭게 대한다고 하지만 말투, 표정, 동작, 목소리에는 이미 대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잠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잘 살펴보고 나서 상대방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포를 쏘고 있는지 똑똑똑 두드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포를 쏘고 싶어서 대포를 쏜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똑똑똑 두드리려고 했는데 대포로 나갔다면 슬픈 일이지요. 그럼 어떤 말이 대포일까요? 우리가 대포로 쏘고 있는 말에는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말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내 가치관이나 생각에 비추어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등으로 나누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내 눈에 못마땅한 친구가 보이면 쟤는 형편없어 라고 비난하고, 아무래도 저건 좀 애정 결핍 증세야 라며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상태를 진단하는가 하면 치질이 문제야 라고 상대방에게 꼬리표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좋은 사람인지 형편없는 사람인지 애정을 충분히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눈에 형편없어 보이는 행동이 다른 사람 눈에는 재미있게 비칠 수도 있고, 내 앞에서 찌질이처럼 행동하는 친구가 다른 상황에서는 내가 멋있다는 생각을 하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도덕적인 판단이 섞인 말을 들으면 화가 나서 공격을 하거나 우울해져서 변명하거나 입을 다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친밀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을 보는 눈도 각각 다릅니다. 각자 자신의 색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색안경은 내 생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존재가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알지도 못한 채 내 마음에 거슬리는 행동을 문제 삼아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을 보고 대포를 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잣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을 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환경 미화를 하기로 했는데 한 친구가 일이 있어 집에 먼저 가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친구에게 이기적이다 라고 하거나 책임감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는 화를 내거나 미안해 하겠지요. 함께 하겠다던 친구가 먼저 간다고 했을 때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친구가 알아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재미도 있고 일을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기적이다, 책임감이 없다 라는 말 대신 함께하고 싶은데 서운하다 라든가 내 도움이 필요한데 방법이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다음은 도덕적인 판단으로 친구를 대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내리는 도덕적인 판단은 서로가 달라요. 가족들은 저한테 까탈스럽다 라고, 선생님들은 믿음직하다, 우리 반 일꾼이다 라고 하시니 말이에요. 가족들이 저한테 까탈스럽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가리고 약속을 지키기를 강조하고 사용한 물건은 반드시 제자리에 갖다 놓기를 요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저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기한 내에 확실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친구들도 저랑 함께 일을 하면 너한테 시달리기는 하지만 뭔가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인지 저는 지저분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마음속에서 가위표를 해버려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짝을 바꿨는데 저 아이하고는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아이가 제 짝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아이는 지각도 잘하고 복장도 지저분해서 볼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졌거든요. 그 아이하고 최대한 사이를 벌려서 앉았고 말도 건네지 않았어요. 그 아이도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말도 붙이지 않고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어느 주말에 친구들하고 공원에 놀러 갔다가 그 아이를 만났어요. 바짝 마른 몸에 무표정한 아저씨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 아이는 그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속삭였어요. 민준이 아버지인가 봐. 많이 아프신 것 같아. 민준이가 집안 살림을 다 한대. 그 이야기를 듣고 민준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사정도 모르는 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평가했던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른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왜 저럴까 하는 생각 대신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하는 마음이 싹 틉니다. 자신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이 순간 솟았다가도 내 잣대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요. 이렇게 색안경을 벗고 잣대를 내려놓으면 스스로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편안한 마음이 됩니다. 네, 이상 김미경 선생님이 지은 청소년을 위한 비폭력 대화 중 도덕적 판단의 말 챕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